네, 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코너 돈워리 시간입니다. 오늘 황세훈 선임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밤사이 미국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부터 알아볼 텐데 장이 그렇게 좋지는 네, 않더라고요.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지수를 살펴보면 0.47% 포인트 하락을 해서 네. 19,962 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요. 네. S&P 500 지수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3% 하락을 해서 네. 6,117 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다우존스는 하락폭이 조금 더 큽니다. 1% 네. 포인트 하락해서 176 포인트까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일단 하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무래도 월마트의 실적 부진 전망이 발표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비, 그리고 월마트의 판매 실적 전망은 이 소비가 견조할 것이냐 또는 부진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마트가 시장 전망보다 낮은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자들도 올해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구나,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1월 경기 선행 지수를 살펴봐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그렇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올해 경기 진행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경기 민감주들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금융주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 전체적인 많은 종목들이 상당 부분 네.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들로 좀 보면 팔란티어 요즘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전날에도 10% 폭락을 했는데 네. 이 밤사이에도 또 또 떨어졌더라고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5%대 지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무슨 일인가요? 일단 그만큼 이제 시장의 신뢰 내지는 시장의 그 음. 경기에 대한 그 자신감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이렇게 조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지금 지난 2년간 그 미국 증시가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좋았죠. 계속해서 네. 2년 동안 끊임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상승세가 과연 올해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약간 비관론적인 전망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면, 이건 물론 네네. 제 의견은 네네. 아닙니다만, 이 한동안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음. 영역에서 보통 사고가 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 2년간 미국 주식 시장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시장이라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올해도 일정 부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2년 정도 이렇게 호황이 지속되면 네. 그 이후에는 상당한 폭의 기술적 조정이 찾아오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네. 제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분석들도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음. 상승세가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오랜 기간에 상승이 있었으면 또 그만큼의 기술적 조정이 찾아오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불안한 모습도 그만큼 시장 심리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네. 그런 반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어땠나요? 비트코인 가격 이제 살펴보면 1억 네. 4,500만 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한 달간 이제 10%가 넘는 그런 가격 하락을 보였는데, 뚜렷하게 이제 가격 하락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정세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여전히 높죠. 3%대의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은 결국은 사라질 유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프리미엄들이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증시의 블랙홀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렇듯이 우리가 국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지난해.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좀 달라지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제 국장이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 7거래일 동안 이제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2670포인트 선까지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사실 7거래일 연속 음. 국내 증시가 오른다는 게 굉장히 오랜만에 반갑더라고요. 굉장히 네. 오랜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네. 반갑다 이렇게 표현하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요. 네. 작년 한 해 그리고 사실은 2023년, 2024년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거뒀죠. 네. 근데 국내 증시에서도 굉장히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인식들이 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평가가 계속 갈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정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사실 경제 전반적인 네. 모습을 보면 지금 증시가 그렇게 상승 모멘텀을 보일 뭐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슈 그렇죠? 없죠. 네. 올해 경제 성장률 1%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그렇죠.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거래일 연속 올랐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그동안의 하락이 네. 지나치게 과도했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네. 투자자 사이에서 공유가 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네. 이제 판단 하에서 매수세가 유입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저는 충분히 남아 그래요? 있다. 3천선 나오잖아요. 막 얘기가. 3천선은 너무 또 낙관적인 네. 그런 전망일 그런 수가 건가요? 있는 네.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도 없지만 바로 그런 또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지나치게 네. 낙관적인 것도 우리가 조금 신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상승 여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천까지 휙 올라갈 것이다. 네. 이런 전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제 막 극과 극으로 이제 동의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새벽에 속보가 떴는데 금값이 최고치를 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금값을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전자산 열풍인데 사실 지금 금은 너무 비싼 것도 있지만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안전자산이 이어오면서 달러가 엄청난 요즘 인기던데 어떻게 또 이렇게까지 이어오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달러 이제 금 가격들이 계속해서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자산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안전자산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바로 금과 그렇죠. 달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시장에서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면 사실 상당히 조금 우려 섞인 전망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관세를 강하게 부과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들이 더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그런 전술이거든요. 굉장히 좀 세게 질러놓고 그 이제 실질적인 협상이라든지 집행 과정에서는 조금 이렇게 유도리를 두는 유연성을 두는 그런 모습들을 일기에서도 이미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르는 수준은 가장 강한 수준의 그런 이제 멘트가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평가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 경제 전망, 글로벌 경제 전망은 그렇게 좋기는 어렵다. 관세가 어찌 되었건 간에 부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는 상당히 강한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경기 둔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올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 또는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점. 반면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최소한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까지 온 건데 제 주변에서도 달러 예금 통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고 질문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 모신 김에
이제 달러가 지폐를 갖고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지난주에도 금을 했는데 상품이 많듯이 네. 어떤 방법들이 좀 있나요? 일단 달러에 대한 투자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네. 그냥 달러 현찰로 사서 그쵸. 집에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그쵸.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 가장 전통적인 네. 달러 투자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달러- 제일 또 좋기도 하고요. 네, 달러 네. 환율이 상승될 때 그러면 달러를 현찰로 가지고 있자라는 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네. 불편한 점도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달러를 네. 그냥 사서 집에서 가지고 있으면 음. 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이 보유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전혀 발생시킬 수 없다. 그렇기는 라는 하죠. 점. 그냥 갖고 있다는 예, 것밖에 그냥 없는 갖고 거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현찰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찰로 가지고 있을 달러 현찰로 가지고 있을 때는 네. 이러한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음. 부분은 이제 달러 실물 보유가 네.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좋은 점은 대부분의 달러 실물 보유에 대해서는 그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뭐 추적할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쉽지는 또 쉽지는 않겠죠. 또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다라는 점은 실물 보유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물 보유했을 때는 또 이렇게 분실의 위험성 있죠. 예, 당연히 네. 존재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음. 거고요. 그런 이제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요즘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은행 가서 달러 예금 또는 달러 적금을 드시는 거잖아요. 네. 국내 은행에서 원화가 보통 우리는 이제 원화 기준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드실 텐데 네. 달러화 기준으로 해서 음. 적금을 드시는 거 이미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일반 원화 예금과 방식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원화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통장 네. 그냥 만드시는 거거든요. 대신에 처음에 이제 달러화로 예치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환전하실 때 드는 수수료 당연히 발생하고요. 네. 나중에 또 이제 환전 수수료 또 발생하겠죠. 네. 다만 이렇게 되면 장점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수시 필금식 그런 이제 통장은 이자 지급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네. 대단히 낮은 수준의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1년 정기예금 또는 2년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당연히 여기서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 지났을 때 운이 좋아서 만약에 환율이 지금보다 더 높은 상태로 가 있다면 환차익까지도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된다. 이자 소득세가 네. 부과가 되겠죠. 15.4% 그렇죠. 네. 이자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 꽤 커요, 점. 수치가. 그렇죠. 네. 네. 뭐 근데 이제 금융종합 과세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네. 연결될 수 네.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달러 예금 많이 드시는 분들이 사실 고액 자산가인 경우들이 네네.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그렇긴 거잖아요. 하죠. 네, 요거는 그렇기 좀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네.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은행 예금에 익숙하신 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이외에도 달러 ETF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네. 달러 ETF 같은 경우에는 달러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달러 표시 ETF들이 있습니다. 달러 표시요. 예,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사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ETF를 사시게 되면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달러 표시 자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달러가 상승할 때 그 달러 상승 효과가 이 ETF 수익률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물론 네. 이제 이거는 달러화의 가치 변동뿐만이 아니라 해당 주식의 가치 변동에 사실상 더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 달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달러에 대한 투자의 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러 ETF라고 얘기하면 달러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네. 네, 달러 인덱스에 대한 투자를 네. 이제 보통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달러가 올라갈 때 수익률이 높아지고 달러가 떨어질 때 수익률이 네. 떨어지는 뭐 이런 ETF 상품들도 존재를 합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네. 그냥 손쉽게 그냥 구매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달러 ETF, ELS는 증권회사에서만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마침 네, 물어보셔가지고요. ETF는 지금 이제 증권 상품이기 때문에 네. 주식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주식 계좌를 통해서 손쉽게 구매가 네. 가능하다. 네. 요즘 국내 한국 거래소에도 달러 ETF가 상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거래소 당연히 달러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요즘 해외 네. 직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ETF 네. 해외 직구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다만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라는 점. 보통 ETF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배당 소득세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전적으로 음.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게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네. 점은 사전적으로 이해하신 상태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음. 좋죠. 각자의 그 장단점을 좀 짚어보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금값이 치솟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해서 금값에 몰렸듯이 이제 달러도 그런 전망 때문일 거 아니에요? 네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달러, 환율 흐름. 앞으로 달러 환율은 음.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신중하게요? 같습니다. 신중하게 네. 판단하실 필요성이 어떤 있을 것 부분이죠? 같습니다. 네. 달러가 상승 또는 하락을 하는 포인트가 언제 나타나느냐를 네. 살펴보면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많은 경우가 통화 정책이 바뀔 때 네. 달러 환율이 상당히 크게 변동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긴축 모드에 있다가 이제 확장 모드로 네. 통화 정책을 바꿀 때 또는 네. 반대로 확장 모드에서 긴축 모드로 바꾸는 이 변곡점들이 오잖아요. 네네. 이때 달러 환율이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들을 살펴보면 네. 이미 긴축 모드에서 확장 모드로 전환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5.5%에서 지금 4.5%까지 되었죠. 내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통화 정책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은 사실상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화 정책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경기 흐름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경기가 괜찮다가 갑자기 경기가 꺾어지네? 네. 이렇게 되면 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때 네. 이러한 변곡점에서 또 달러 환율은 급격하게 변동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으로부터 오는 영향력보다는 네. 트럼프의 재정 정책, 다시 말해서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고요.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바뀌는 변곡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이든 정부까지는 안 그렇다가 트럼프 정책 때 바뀌는 이런 네. 시점에 사실은 환율은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의 환율 상승 흐름, 네. 사실 저는 이미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세로 바뀌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약간 상승 흐름은 단기로만 좀 염두에 두면 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다시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그것이 며칠 이어지는 그런 네.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의 폭은 클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이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완만하게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네네. 견해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각자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하향 안정화의 가능성들이 더 높기 때문에 단순히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달러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서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사실 현재의 환율 수준을 놓고 보면 지난 5년간의 환율 수준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100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1,400원이 훌쩍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상황이 이 역사적인 환율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분명히 상당히 고점대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기 상황인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뭔가 위기다 해가지고 약간
당연히 그렇게 프레임화된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너무 심각하다 막 네, 이런 많은 거. 분들이 네.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된 위기를 음. 몇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긴 하죠. 97년도에도 그렇고 예, 예. 2008년도에도 그랬고 코로나 네. 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위기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환율이 크게 위로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안정기로 접어들 가능성 정도를 조금 더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또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그런 네. 의도에서 달러 자산을 추가로 편입하는 것은 충분히 네. 이거는 가능한 접근 방식이겠지만 추가적으로 환율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여기에 달러 포지션을 늘려야겠다. 네. 이러한 관점이시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안전자산을 다루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경기는 나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항상 불확실성은 존재가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뭐 지금 당장 난 단기 수익만 내겠다 이러지 않는 한은 쭉 그러니까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항상 가지고 네. 계신 자산 중에 일정 비율의 안전자산을 음. 유지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그 비율 있습니다.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안전자산, 개인적으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안전자산은 20% 내외 정도는 예를 생각보다 들어 수치가 높네요. 예를 네. 들어 내가 1,000만 원 정도의 그런 네. 이제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는 사실 금이나 그와 유사한 음. 형태의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계셔도 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이런 정도가 바람직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금 많이 오르고 있다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항상 그 생각, 예, 저도 그 분명히 생각하죠. 있으실 예. 거잖아요. 네. 근데 금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긴 이 기간을 놓고 보면 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네. 상품, 몇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네. 계속해서 금을 일정 비율로 나의 안전자산으로 네. 편입하는 거는 예를 들어 한 5년 놓고 보면 네. 5년 후에는 그때 그래도 금 사기를 잘했어 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높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인데 달러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 왜냐면 말씀하신 게 단기 상승이었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산업과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달러라는 것도 사실은 가격에 음. 사이클이 있는 것이고요. 네. 금도 가격에 사이클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금은 가격 사이클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올라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상향하면서 상승 상태로 움직이는 가격 사이클을 보입니다. 근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우상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통장을 안 보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는 저는 금이 상대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내가 장기간 자금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달러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금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도. 예,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듯이 달러는 지금 상당히 고점 영역에 접근을 해 있고 이러한 고점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또 어느 정도는 또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과 달러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을 더 선택을 할 것이냐, 저 같으면 차라리 금을 선택하겠다. 근데 이제 요즘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금, 은이 나왔듯이 금을 하니까 은이 나왔듯이 달러까지 나왔잖아요. 더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 없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대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좀 그럴 만한 종목들이나 지금 요소가 이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금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달러죠. 네. 그 다음은 채권입니다. 채권이요? 네, 채권. 지금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계시죠. 사실 그렇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한동안 채권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통화 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바뀌니까 그럼 채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인기가 한동안 굉장히 높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거 관세도 부과하고 이러다 보면 인플레이션 높아질 것이고 음. 그러면 채권 금리 쉽게 안 떨어지겠네? 네. 이러한 이제 생각들 때문에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네. 낮아져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역으로 보면 채권에서 지급하는 그 이자 네. 금리 네. 금리가 계속해서 뭐 4%대, 5%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진다. 그러면 채권으로 다시 관심을 음. 가지시는 것도 저는 음.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금은 달러 채권까지.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더 또 재미있는 돈 버는 이야기로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세현 위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